네 가지로 분류를 해놓을까요? 아니다, 반으로만 나눠놓자. 글씨가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요거 두 가지 공식이 몇 개 없다. 일단은 수열이 뭡니까? 그러면 숫자가 그냥 띡띡띡띡 나열되어 있는 거. 뭐 1, 2, 3, 4 이렇게 뜩뜩뜩뜩 숫자가 그냥 써져 있으면 다 수열입니다.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인데 우리가 수열을 이룰 때 요거 첫 번째에 있는 거는 A1 이렇게 붙여주고 두 번째에 있는 녀석은 A2, 세 번째에 있는 녀석은 A3, 네 번째에 있는 녀석은 A4 뜩뜩뜩뜩 뭐 AN 뭐 n 번째 녀석이라면 뭐 AN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근데 AN은 뭐 이런 식으로 써준다 해서 숫자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써져 있는 것을 그냥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 녀석들에서 이제 규칙성을 좀 찾고 싶다는 거죠. 숫자가 무의미하게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니들한테 문제를 안 주겠죠. 규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을 주는데 그 규칙성 중에서 첫 번째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은 예를 하나만 들자. 뭐 2, 4, 6, 8, 10 숫자들만 보셔도 알겠지만 얘네들은 어떤 규칙성이 있니? 민지야, 어떤 규칙성 있어요? 네, 이씩 차이가 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D라고 부르고 D 얘를 이제 공차라고 부르거든요. 공차라고 부르는데 그 차가 이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요 곱이 일정한 녀석이야. 예를 들면 1, 3, 9, 27, 81, 뭐 243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하자. 지원아, 얘네들은 어떤 규칙성이 있니? 네, 한 칸씩 갈 때마다 3씩 곱해져 나가고 있지. 3씩 곱해져 나가고 있는 녀석들. 요런 녀석. 그래서 곱이 일정한 수열. 그때 이 곱을요 우리는 여기를 R로 써줄 거고 이거를 이제 공비라고 부르죠. 내가 써야 돼. R이라고 쓴다. 그래서 곱이 일정한 수열을 등비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괜찮아? 네. 그러면 이제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다 적을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식이 있는데요. AN은 이게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을 말할 때는 보통 우리가 n번째 항이 뭐지? 그럼 n에다가 뭐 숫자만 딱 집어넣으면 답 나오도록 하는 걸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A7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공식에다가 n 위치에다가 7만 집어넣으면 답 나올 수 있도록 해놓는 녀석을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얘를 초항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A라고 쓰거나 또는 A1로 쓰기도 합니다. A 플러스 n-1에 D 이렇게 붙는다. 이거 몇 번째 할 때 쓰는 그 n이고 D는 뭐다? 공차라고 부르는 녀석이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준다는 거야. 괜찮아? 네, 괜찮죠? 그럼 예를 들자. 뭐 수열을 하나 눈으로 그냥 보여줄게. 3, 7, 11, 뭐 15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고 하자. 도연아, 초항은 뭡니까? 3이죠. 첫 번째 항은 3이다. 차는 몇씩 나고 있나요? 4씩 나고 있지. 그러면 일반항은 AN은 3 플러스 n-1에 몇? 뒤에 4 띡 붙으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4n-1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101번째 항은 뭘까요? 라고 물으면 n에다가 101만 집어넣어 보면 된다. 그래서 403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아? 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이제 제일 기본적인 등차 수열 내용이고 조금 더 할게요. 등차 수열에서 지금 이게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 공간이 없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 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같이 해야 된다. 등차 중항이라는 녀석은 어떤 특징을 말하는 거냐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 3, 7, 11, 15, 19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할게. 그때 차가 4씩 나고 있는 등차 수열인 거 맞죠?
그때 가운데 중자야. 가운데 있는 항이랑 좌우에 있는 항들끼리의 관계를 보는 건데요. 11이라는 녀석은 7과 15의 뭘까요? 평균 같은 녀석이야. 평균 같은 녀석. 그래서 11은 7이랑 15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기만 하면 나오게 된다. 맞아요? 그거는 한 칸 떨어져 있는 녀석들끼리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두 칸 떨어져 있는 녀석들끼리 해도 괜찮아. 3이랑 19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도 마찬가지로 1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같은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들이라면은 뭐 등차 중앙의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문제들도 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얘들을 보면서 할까요? 얘 226페이지에 얘를 잠깐만 볼게요. 3 그리고 x 13이 있대. 그때 뭐 등차 중앙을 이용해도 되고 뭐 이거 d 차이 나는 거니까 여기 d지 여기도 d지. 이거 몇 d 차이나? 3이랑 13은? 2d 차이 나니까 2d 차이가 10이죠. d는 5구나. 그래서 x는 8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지만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은 x는 3과 13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나온다. 해서 8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위쪽에 있는 것도 얘를 잠깐 할까? 등차 뭐 없는데 내용이. 226페이지 맨 위에 있는 얘야. 초항 2고요. 공차가 5인 AN의 일반항을 구해달래. 민서야 이거 일반항 공식 좀 불러주세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바로 집어넣는 중? 네, 이거 정리하면 5n 빼기 3이죠. 그래서 일반항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가 일반적인데요. 괜찮죠? 그 다음 마지막이다. 등차 수열의 마지막. 등차 수열의 마지막은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합이라는 녀석은 SN이라는 이름으로 적어주는데 이거는 등차 수열이라서 SN이라고 적는 건 아니고 모든 수열은 다 SN이라고 적습니다. S는 이제 썸의 약자로 썸이 이제 그 합이거든요. 그래서 합을 이루는 그 X자를 따가지고 SN이라고 붙여주고요. 요 녀석은 의미가 뭐냐면 초항부터 1항부터 A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불러준다. 그때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식 SN은요 2분의 N에 A 더하기 L이라고 적어준다. 이때 N은 뭔지 알 텐데 L은 마지막 항을 말한다. 마지막 항. 요런 녀석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1부터 100까지 더해주세요. 요런 문제들이 있는데 1, 2, 3, 4 뜩뜩뜩뜩뜩 뭐 96, 97, 98, 99, 100 뭐 요렇게 있다고 하자. 96은 필요가 없겠군요. 네. 그때 1부터 100까지의 모든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양쪽 끝에서부터 올 거야. 1이랑 100을 더하면 몇이죠? 101이지. 맞아? 2랑 99를 더해도 뭐인 거야? 101인 거지. 3이랑 98을 더해도 다 101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A 초항 그리고 L 요거는 어디서 양쪽에서부터 계속 더해 나가면 요것도 일정하고 요거 2랑 99 더해도 일정하고 3이랑 98을 더해도 다 일정해. 맞아? 근데 그 A 더하기 L 그 양쪽 일정한 그 녀석이 몇 개 있을까요? 50개 있을 거야. 우리가 100개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100개가 둘둘 짝지어가지고 합이 100일입니다 100일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짝은 2분의 n개가 있는 거죠. 50개가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그 공식을 표현을 해놓은 게 얘다. 2분의 n에 A 더하기 L 이렇게 표현을 한 공식이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의 기본 공식이고요. 그때 우리가 L이란 녀석을 잠깐 바라보면 L이란 녀석은 사실은 일반항이랑 같은 녀석입니다. n번째 항이지. 만약에 이걸 n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게 지금 100이라고 하면은 100번째 항인 거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일반항이랑 같은 녀석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 이걸 SN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사실 AN이랑 같은 녀석. 그때 AN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n-1d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SN 공식을 한 번 더 쓰면 SN은
2분의 n에 a 더하기 a 플러스 n-1 d랑 같죠. 맞아요? 이거를 계속 정리를 해볼게. 뭐 사실은 이제 마지막 정리긴 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d, 요게 이제 두 번째 합 공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얘를 쓰죠. 주로 얘를 씁니다. Sn 두 번째 공식을 주로 씁니다. Sn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d. 여기까지가 기본. 괜찮아요? 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구해라. 뭐 잘 나오진 않아.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만 외우면 다 맞추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Sn을 니들한테 주고 나서 AN을 구하라는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본기를 먼저 할게. 우리가 SN을 주고 나서 AN을 구하라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하는데, AN이라는 녀석은 SN 빼기 SN-1입니다. 왜 그런지 잠깐 바라봅시다. SN이란 녀석, 이렇게 잠깐 해놓을게. 이렇게 연립한다는 느낌으로 SN을 표현하면 얘는 A1, A2 더하기 촉촉촉 AN-1 더하기 AN 한 가지의 합인 거죠. 그렇죠? SN-1은요?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축축축 AN-1까지의 합이야. 맞아요? 그때 둘을 통째로 이렇게 연립해서 빼면은 여기가 다 사라지고 얘만 남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SN 빼기 SN-1은 항상 AN이 됩니다. 단 제한 조건은 있어. 어떤 제한 조건이 있냐면 n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는데 n은 2 이상이어야만 한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어. 초항 1부터 맞는 건 아니야. 2부터는 항상 맞습니다. 왜? 생각해봐. n 여기에 1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s 1 빼기 1이면은 0항까지의 합이 돼버리는데 n에 1이 들어가면. 근데 0항은 없습니다. 수열은 항상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1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n에 1이 못 들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n은 2부터만 맞는 말이야. n은 2부터만 맞는 말. 그래서 니들이 항상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초항부터 맞는 건지. 그러니까 A1 집어넣어보고 그게 맞는지를 아닌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 그때 중요한 거 하나만 더. A1은 S1만 알아도 알 수 있어. 왜? S1의 의미가 뭐냐? 얘 몇 항까지의 합이란 뜻이야? 1항까지의 합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A1이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A1로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S1은 항상 A1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AN이 잘 맞는 건지는 집어넣어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아마 블랙라벨 쪽에 다 있을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 지금 이쪽 내가 한 내용이 227페이지, 228페이지 했거든. 지금 간단한 예들을 먼저 볼게요. 예 1번 봅시다. 다시 하는 거니까. 지우개가 잘 안 되네. 예 1번. A1은 32래요. A10은 마이너스 2래요. 이때 약간 실증적인 것들도 잠깐씩 하면서 할게. 지금 이렇게 A1이랑 A10을 주고 나서 나한테 S10을 주고 있지. 그쵸? 이때 뭐 하나만 물어보자.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내가 뭐 D, N 이런 거 구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SN 공식이 두 개 있었지. 2분의 n에 a 더하기 l. 하나 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d. 아래 거 쓰고 싶으면 d를 구해야 돼. 그쵸? 근데 지금 이거 10항까지의 합이면 초항이랑 끝항 준 거 아니에요? a랑 l? 그럼 d를 찾을 필요는 없지. n은 몇이야? 여기 써있어. 10이라고. 그쵸? 그럼 공식에다 집어넣자. 2분의 10에 32 빼기 2다. 해서 계산하면 이거 30이니까요. 이거 이렇게 약분해서 15 해서 150 이러고 끝이 난다. 그래서 적절한 공식은 있다. 그래서 니들이 뭘 사용할지는 고민해보고 썼으면 좋겠고. 두 번째 문제를 보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는 4라고 되어 있다. 그때 S10을 구하래. S10, N은 10이라고 이미 준 거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공식을 써야 되겠지. 두 번째 공식은 여기 2분의 n에 2a 플러스 n-1t 해서 2분의 n 몇이고 10. a는 마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n-1 9죠. d는 4다. 그래서 공식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 이거 36 빼기 6이니까 이거 30이죠 또. 그럼 이거 다시 15가 되면서 15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공식들 같이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227페이지의 참고 쪽에 혹시 별표되어 있나요? 227페이지 아직 안 넘어갈 거야. 별표되어 있니? 지원 안 돼 있니? 너 그러면 결석한 거예요. 여기 제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원이 있어가지고 잠깐 할게요. 우리가 SN이라는 녀석 다시 한 번만 쓸게.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d라고 되어 있는 녀석에서 얘를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게. 정리를 하면요, 이게 2분의 이거 그냥 쭉 전개한 다음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다 보여줄까? 2an 하고 더하기 dn 제곱 마이너스 dn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그때 이차항순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an a 빼기 2분의 d의 n 요꼴로 정리가 됩니다. SN이라는 녀석이야. 맞아? 그때 등차수열이라면 합이 2차식으로 나와야 돼. 2차항 그리고 1차항. 뒤에 상수는 붙을 이유가 없어. 사실은 등차수열이라면 뒤에 상수는 안 붙어. 근데 상수가 붙는 녀석을 줘서 그러는 건데, 뒤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등차수열은 뒤에 상수항은 없어야 돼. 그러면 니들한테 요런 이제 식을 줬다고 하죠. 얘 무슨 수열의 합일까? 하면 등차 수열의 합인 거야. 왜냐면 2차식으로 줬거든요. 그렇지? 2차식으로 줬는데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이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식만 봐도 D가 나와야 된다. 이게 엄청 크리티컬하거든? 왜냐면 우리 A1 초항 바로 구할 수 있냐? 아니요.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S1이랑 A1은 똑같거든요. 맞죠? S1이랑 A1은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만 집어넣으면 바로 A1이 나온다. 초항을 바로 알 수 있어. 하나 더. 나 이 식만 보고도 공차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2라는 숫자는 2분의 D. 공차의 반이거든요. D는 4다. 초항이랑 공차를 바로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일반항을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니들이 이거를 있잖아. SN이 2n제곱 더하기 7n이라고 줬을 때 이런 거를 모르고 니들이 AN을 구하라고 했다고 쳐봐. 그럼 뭐 해야 돼? AN이라는 녀석은 SN 빼기 SN-1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상태로 지금 니들이 못 빼잖아요. 뭐 해야 돼? 아래 거? 전개해놔야 돼요. 아직 안 끝났다고 계산이. 험난한데 이게 계산력이 되시면은 이게 바로 되겠죠? 맞나? 이 상태에서 이제 얘랑 빼는 느낌? 그러면 이거 지워질 거고 7n 이렇게 지워질 거고 남는 게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5. 계산 틀린 거 없으면 이게 지금 맞겠죠? 그치?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AN이지. 근데 얘는 뒤에 떨거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답이어야 돼. 그럼 해볼까? 내가 초항 구한 거랑 D, 공차 구한 걸 이용해서 초항 플러스 n-1 하고 4 붙으면 되잖아요. 뭐야? D 마이너스 플러스 4 플러스 5. 계산 틀린 거 맞죠? 정리하면은 뭐야? 4n 더하기 5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렇죠? 생각보단 귀찮거든요. 생각보단 귀찮아서 등차 수열에서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알아뒀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등차 수열을 뭐 알려줬으니까는 뭐 그런 식으로만 하라? 아니야. 이게 근본이야. 얘가 근본임. 일반항을 구하래. 근데 나한테 수열의 합 줬어. 그럼 뭐 해야 돼? 항상 SN 빼기 SN 마이너스 요거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등차 수열에서의 만큼은 조금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거 정도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줄 건 해드렸다. 해줄 건 해드렸고
거기 있는 거 지금 어느 정도 풀려 있는지 잘 모르겠네. 혹시 229쪽부터 기본 유형들부터 해가지고 민재 어느 정도 풀려 있니? 별도 있고 넘겨봐. 풀려져 있기는 풀려져 있네. 풀려져 있기는 풀려져 있고 기본 유형들은 다 풀어나갔으면 하는데 지금 풀려져 있어. 민재는. 도연아 너는요? 지원이는? 깔끔? 네. 깔끔하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자. 이거 RPM 좀 잠깐 열어보실래요? RPM 상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11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문제 난이도는 RPM이 조금 더 쉬울 거라서. 깨끗해? 지원아 깨끗해? 네. 네. 민서는? 엄청 깨끗해요. 엄청 깨끗해요? 도현이도 뭐 앞부분만 돼 있다는 거는 뭐 깨끗하다는 뜻이니까 RPM 먼저 할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일단은 개념을 이어서 하고요. 빠르게 한 다음에 RPM으로 그러면 숙제를 줄게요. 저는 RPM으로 숙제를 줄게요. 그래서 등차 수열 어느 정도는 이제 개념을 해드렸고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은 등비 수열 쪽으로 갑시다. 등비로. 개념은 해드렸는데 문제 유형들은 RPM 쪽에서 더 풀어드릴게요. 등비 수열. 고비 일정한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고비 일정한 녀석.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초항 곱하기 R의 n-1승. R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공비라고 부르는 녀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조금 더 예를 들어보자. 3, 9, 27, 81 이런 관계에서 지금 곱하기 3인 거 계속 보이죠? 그때 앞에 있는 항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을 앞에 있는 항을 분모로 뒤에 있는 항을 분자로 보내놓으면 이거 항상 3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an 분의 an 더하기 1 두 번째 그 다음 거 항 이거 항상 뭐 나온다? R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7번에 2번 이쪽에서 이거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두 항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라서 이거는 맨 마지막 단원 쪽에서 수학적 귀납법 이쪽에서 표현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둘 다 알아둘 필요는 있다. 일단은 등비 수열의 일반항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외우시면 된다.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시작이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242페이지에 얘 1번이야. 초항 3이고요. R 공비는 2래요. 그때 3 곱하기 2에 n-1승 이게 일반항이다. 공식에다가 띡띡 숫자 두 개 딱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이런 구조. 하나 더. 두 번째 얘 수열이 2 -4 8 -16 이렇게 되어 있대. 초항은 지원아? R은 몇이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승 이게 AN이니까 집어넣기만 한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승 이게 AN이 됩니다. 이렇게만 쓰면 돼. 공식에다 집어넣고 쓰겠다. 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등비 중항 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시다. 등비 중항은 고비 일정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또 3, 9, 27 요거 가지고 해볼게. 81 다음에 243 요런 녀석인데 27 이건 너무 크다. 9 가지고 하자. 9랑 3과 27의 관계를 잠깐 볼게. 3 곱하기 27 이라는 녀석은요 81 나오잖아. 가운데 있는 녀석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제곱이랑 같다. 그래서 등비 중항은 뭐 AN항 AN-1이랑 AN+2랑 이렇게 관계가 등비 수열로서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AN의 제곱은 AN-1항이랑 AN 더하기 1항을 곱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얘 뭐 등비 중항 이용하는 문제 잠깐 보면 2, 10, X가 차례대로 등비 수열이래요. 차례대로 등비 수열이래. 이거 몇 곱한 거죠?
5 곱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5 곱해가지고 50 이렇게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 등비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가운데 녀석의 제곱 10의 제곱은 2x다. x는 50, 이거 100이니까요. 이렇게 뽑아도 상관없다. 뭐 어떻게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네, 뭐 등비 중앙을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없다 보니까 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리가 없네. 3x 12. x의 제곱은 3이랑 11을 곱한 녀석이다. 36. 그럼 x는 뭐일 수 있다? 도연아, 뭐 나올 수 있다? 6. 틀렸고 중학교 3학년 이슈. 8마이. 풀마 6이요. 이거 플러스 6이어도 되는데 마이너스 6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6도 상관이 없지. 네. 여기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은 r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2. 네, r이 마이너스 2인 거고, 여기가 플러스 6이었다면 r이 플러스 2인 거고요. 네, 상관없다. 이거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해주죠. 네. 그래서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여기까지 하면은 기초를 하는 건데 뭐 해보자. 등비수열의 합. 얘도 공식입니다. 얘도 공식. r이 일단은 얘도 이제 등비수열의 합은 SN이라고 적을 건데 r이 1이 아닐 때를 하겠습니다. r이 1이 아니면 공식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r-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 요렇게 생긴 거. 얘는 언제 쓰냐면요, r이 1보다 클 때 주로 씁니다. 분모 음수로 만들기 싫어가지고 쓰는 공식이고요. 분모가 만약에 1보다 작아 그러면은 1-r분의 a의 1 빼기 r의 n승 이런 식으로 씁니다.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다 맞기는 한데요, 그 계산을 위해서 네, 분모 뭐 음수 나오게 만들고 뭐 이러고 싶지 않아 가지고 좀 사용처를 조금 구별해서 씁니다. 음수 나오면은 별로 이제 계산이 더 짜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r이 1보다 커 그러면 r이 앞쪽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r이 음수다 그러면은 r이 뭐 1보다 작은 녀석이다 그러면은 뒤로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r이 1이 아니면은 이런 걸 쓰고요. r이 1이면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봐봐, r이 1이야 그러면 곱을 계속 1씩 해나간다는 거지. 그럼 초항을 a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이 뭐 나와? 또 a인 거죠. 곱하기 1을 하고 있으니까요. 곱하면 또 a지. a 맞아요? 그러면은 맞음 n번째 항도 a겠죠. 그냥.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이거 그냥 몇 a인 거야? a를 몇 번 더했어? n번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n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시험에서 안 내겠죠? 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을 따로 내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 다시 가볼게. 얘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보겠습니다. 얘 1번. A1은 1입니다. A2는 2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은 R은 2였구나. 초항도 알고 있고. 그때 10항까지 합 S10을 구해달래요. S10은 숫자 일단 공식 먼저 써줄게요. SN은 R-1, 지금 이거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R 앞으로 왔어.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인데 S11에 그러면 N 위치에다가는 10 집어넣을 거고, R은 2, A는 1, 요것들 채우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2 빼기 1분의 1 곱하기 2의 10승 빼기 1이다. 분모 1이니까 지워지고요. 2의 10승은 외워놨으면 좋겠는데 1024입니다. 그래서 1024 빼기 1 해서 102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의 10승은 자주 볼 거라서 외워두십시오. 하나 더 해보자. 두 번째 얘 초항은 2고요. R은 마이너스 3이래. 그때 S6을 구해달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얘가 1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M승 요 공식을 쓰겠습니다. 지원아, 이번에 네가 숫자를 채워서 불러줘. 1 플러스 3분의 2의 1 플러스 3의 6 플러스 땡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의 6승. 여기도 마이너스 3의 6승 이렇게 오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음수긴 하지만 어차피 제곱 6제곱 하면서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을 거고. 그래서 4분의 2의 1 빼기 3의 6승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계산해야 됩니다. 3의 6승 이거 27 곱하기 27이죠. 81 곱하기 9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군요. 729.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인 채로 1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28 곱하기 2 그리고 4 이렇게 약분을 합시다. 마이너스 182 곱하기 2를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6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이 조금 꽤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뭐 등비수열의 합 요거를 뭐 지수식꼴로 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뭐 케이스를 뭐 나눠서 해놨네. 굳이 그럴 필요는 사실은 얘도 없기는 한데 해야 될까? 네, 합시다. 네. 잠깐 그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뜯어볼게요. 아까 전에 등차수열 공식도 뜯어봤잖아요.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뜯어보자. 다시 공식 한 번만 쓰면 SN은 R-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써진 녀석이죠. 얘를 뭐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면 R-1의 A의 R의 N승 빼기 R-1분의 A라고 써지는 녀석이 될 거야. 맞아요? 그때 등비수열은요 여기랑 여기가 숫자가 어때야 돼? 항상 똑같아야 된다고요. 네, 항상 똑같아야 된다. 그 녀석이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여기가 달라?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녀석인데?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어떤 녀석이 이상한 거냐면 그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등차수열의 합도 잠깐만. 얘 전개하시면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A 빼기 2분의 D의 N 요렇게 써지는 녀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뜯어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항상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면서 특징식인데 무언가의 거듭제곱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누군가의 거듭제곱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 건 알잖아. 그건 인지가 되거든. 근데 앞에가 같냐 다르냐가 중요합니다. 앞에가 달라? 그러면은 얘는 초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니란 뜻이야. 앞에가 다르면. 등비수열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란 뜻이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뒤에 특별히 무언가 상수항이 하나 더 붙어있는 상황. 얘 원래 상수항 없어야 되지. 근데 상수항이 붙어있는 걸 줄 때가 있거든. 그럼 얘는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뭐 이런 건데 뒤쪽에서 문제를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 있을 거거든요. 있을 건데 원리학기는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고. 네.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고 여기 등비수열 뭐 문제가 풀려져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합에서 23번 이쪽을 봐주실래요? 253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얘를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필수 유형 23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4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 누가 봐도 무슨 수열의 합인 거야? 4의 n제곱이 들어있는 순간부터는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등비수열이야. 그때 너무나 강력하게 R은 모일 수밖에 없어. 도연아, R 뭘까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보면은 다시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생긴 녀석이었어? 불러봐, 도연아.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의 마이너스 2. 누군가의 거듭 제곱 들어가 있는 수열의 합이면은 등비 수열의 합이거든. 근데 밑에 써 있는 거야. R 몇인지 4. 보면은 바로 보인다. 그쵸? R 1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 지금 여기 앞에 초항이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R-1분의 A에 R의 n승 빼기 R-1분의 A. 지금 이거랑 이거 어때야 된다고? 서로 같다. 여기 지금 1로 되어 있고 얘도 사실은 1이 앞에 붙어 있는 거죠. 1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두 개 같은 거 맞아? 부호만 다르고. 그럼 이거는 초항부터 등비 수열이라는 뜻.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자. A는 뭘까요? 이것도 1초 만에 나와야 돼. 도현아, A1 뭐니? 2. 찍지 말고. 이게 2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야, A1이랑 뭐랑 같니? 초항. 알아요. 이거 초항인 거. S1. S1이랑 같다고요. 그럼 S1이란 녀석은 여기 식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됐는데? 1이요. n에다 1 집어넣은 값은 1초 만에 나올 수 있잖아요. 몇? 3. 3. 초항 3이라고요. 그러면 야, 초항 알고 공비도 알고 그럼 일반항 뽑는 거에 특별히 문제가 없겠죠. 지금 AN이 300보다 클 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반항 뽑아줘야 되거든. 맞아? 민지야, 일반항을 뽑아주세요. 초항도 뽑아놨고 R도 뽑아놨고 뭐라고? 3 곱하기 네, 이건데 얘가 300보다 클 때의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뭐 집어넣어 보면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n에다가 뭐 3 같은 거 한 번만 집어넣어 볼까? n에 3 집어넣으면은 16 곱하기 어림도 없네요. 5 집어넣어 볼까요? 5 집어넣으면은 4의 4제곱 곱하기 3인데 이거 2의 8제곱이지. 2의 8제곱 256이죠. 256 곱하기 3 얘는 확실하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좀만 줄여볼까? n이 4라면요? 그럼 이거 4의 세제곱이잖아. 곱하기 3. 이거 64 곱하기 3인데 이거는 안 되지. 64 곱하기 3으로는 뭐 200 근처 언저리만 되겠죠. 얘부터 가능하네. n 5구나 하면서 집어넣어 보면서 찾아보시면 되겠다. 괜찮아? 아닌 케이스가 있나? 아닌 케이스가 뭐 45번 46번도 잘 훑어봅시다. 지금 45번 문제 잠깐 보시면 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지금 SN이 3에 n 더하기 1 빼기 3 이렇게 돼 있죠. 그치? 그때 우리가 아까 전에 등비수열의 합 공식 요거 정리했을 때 요꼴로 돼 있어야 됐어. R-1에 A에 R의 n승 빼기 R-1에 A 요꼴로 써 있어야 됐어. 앞에 숫자 뒤에 숫자가 똑같아야지 초항부터 맞는 녀석. 이거는 만족하나요? 이 꼴을 만족한다는 거 보여? 이게 니들 살짝 낚으려고 한 건데 여기는 R의 n제곱인데 여기가 R의 n 더하기 1제곱 되어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1은 앞으로 끌고 왔었어야 돼. 3으로. 맞아? 그러니까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랑 똑같네. 아, 이거 초항부터 등비수열 성립하는 녀석이구나야. 맞아? 지원아 물어보자. 초항 뭡니까? 3. 6. 6이죠. R 뭡니까? 3. 여기 밑에 있는 거야. 끝났어. 초항도 알고 공비도 알아? 그럼 일반항 뽑는데 문제가 없죠. 끝났다. 그치? 이 문제는 이제 더 안 할 거야. 46번. SN은 7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k인데 얘가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대. 민서야, 얘 조금만 정리해줘. 이 꼴이 마음에 안 들거든? 7 곱하기 7의 n제곱 근데 얘가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k는 몇이어야 될까요? 12요. 틀렸고요. 뭐가 달라야 되는데? 부호 부호는 달라야 된다. 얘 마이너스 7이어야 됩니다. 부호는 다른 녀석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고. 47번은 이슈가 있네요. 47번 잠깐 봅시다. 47번. 얘는 SN이 2의 n-1제곱 더하기 4라고 써 있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1이 짜증나네 하면서 이제 앞으로 데리고 왔어. 그래도 문제가 있죠.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4. 뭐가 문제가 있어? 얘랑 달라요. 네.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부호는 다르더라도. 근데 숫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뭐란 소리냐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에서 일반항을 뽑을 때요, 기본 원칙은 Sm 빼기 Sm-1 해가지고 뺄셈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요렇게 해서 세로로 빼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어디서부터 맞는 녀석이라고? n은 2 이상일 때만 맞는 녀석입니다. 맞아? 우리 첫 번째 항은 얘랑은 이제 관련이 없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수열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부터만은 등비 수열이 맞는데 초항은 뭔지 모르겠다, 요런 상황이 돼. 물론 초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긴 하지만요, 초항은 따로 지금 뽑아놓자. 1 집어넣는 순간 바로 나오죠? 5 나오네요. A1은 따로 적을 거고 2부터 맞는 녀석은 지금 빼서 구할 거다. 이거 빼면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2분의 1에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뺄셈 계산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 그리고 2의 n제곱끼리 빼고 밖에 2분의 1이 또 달려있는 상태지. 맞아요? 민재 이거 빼면요? 2분의 1에 2의 n제곱 해서 얘가 4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이 됩니다. 네, 뭐 조금 더 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어디서부터 맞는 녀석? 이 항 두 번째 항부터만 맞는 녀석.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보더라도 5는 안 나오죠. 그렇지? 하지만 2 집어넣었을 때부터는 잘 맞는 녀석이 나온다. 그 다음에는 이제 A1부터 뭐 A11까지 다 더하라는데, A1은 5 따로 구해놨고 A3, A5, A7, A9 더하기 A11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숫자를 집어넣는 게 제일 빠르려나? 노가다식으로 구하는 게 나을까? A1도 더해야 되는 거. 근데 A1은 초항부터 맞는 녀석이 아니라서 따로 A1이라고 써놨어. 5라고. 나머지는 그냥 숫자 집어넣고 하는 게 제일 빠르려나? 봅니다. 뭐 3 집어넣으면 2 남겠죠? 5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n-2제곱인 거니까 8, 7 집어넣으면 2의 5제곱이라는 소리니까 32, 9 집어넣으면 2의 7제곱, 2의 7제곱 128, 11 집어넣으면 2의 9제곱이니까 512. 요런 숫자들 외워져 있냐? 그래서 이거에다가 마지막으로 A15라고 따로 더하자. 이것이 160, 이거 한 170, 682 더하기 5, 아이고 더하기 5, 687 뭐 요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항부터 맞는지 두 번째 항부터 맞는지 뭐 이런 거 관련한 문제, 원리학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몰아서 할게요. 이번엔 이제 RPM으로 돌아갈게요. 저 RPM 기준으로 문제 유형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기본 그 111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전 일단 안 하고 지나갈게요. 유형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거 앞에 빼고는 뭐 다 깔끔하다고요? 정확하게 첫 장만 되어 있는 거지. 네, 할게. 112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좀 할게요. 유형별로 825를 할게. 등차 수열이래. AN은 -4n 더하기 14입니다. 그때 첫째 항 A1은 n에다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0이고, D는 뭡니까? D 앞에 써있는 녀석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AN은 A 플러스 n-1 D잖아요. 이거 풀면은 DN 더하기 A 빼기 D식. 그러니까 n의 개수가 D죠. -4다. 그래서 다 뽑았고 곱하라니까 -40 이렇게 끝인 거고,
829 하겠습니다. 항 사이에 주어진 등차 수열의 관계 요런 거. 아이고 829번에서 A2 더하기 A6은 20입니다. A4 더하기 A5는 24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네. 그쵸? 그때 A8의 값을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초항이나 공차 뭐 이용해서 뭐 표현을 해보면은 조금 나이스하게 풀릴 것 같아. 얘는 A 더하기 D라고 써도 됩니까? 초항에다가 D 하나 더 해놓은 녀석. 6은요? A 더하기 몇 D야? 5D가 되겠죠. 그게 20입니다. 그래서 2A 더하기 6D는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표현을 해보면 얘는 민지야 A 더하기 몇 D야? 3D. 얘는 A 더하기 4D가 되죠. 그게 24래.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쓸게. 2A 더하기 7D가 24래요. 그럼 이거를 요렇게 해서 빼자. 아니, 요렇게 빼면 D가 몇이다? 아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아요? D가 4구나. 네. 그러면은 내가 구하라는 게 A8.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을게 나. D가 4야. 그럼 여기가 이제 6D였으니까 2A 더하기 6 곱하기 4 24는 20. 넘어가면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였다. 그 다음 이제 A8. A8이라는 녀석은 A 더하기 7D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7, 4, 28. 답 26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초항을 찾아야지만 풀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꼭 초항을 찾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들도 있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 831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해볼게. 831 일단 D는 0보다 크대요.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A4 더하기 A8은 0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 그쵸? A4 더하기 A8은 0이다. 그러면은 이거 넘겨서 잠깐 표현을 할까? A4는 마이너스 A8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 이거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는 등차 수열을 이런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어. 등차 수열 다시 한 번만 일반항 좀 써볼게. AN은 A 더하기 N-1 D가 일반항이잖아요. 얘를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게. 정리를 하면 dn 더하기 a 빼기 d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지? n에 대한 1차식이고요. n에 대한 1차 함수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차 함수처럼 한번 바라볼게. 단 얘는 사실은 직선을 그리면 안 돼. 왜냐하면 n에다가는 1, 2, 3, 4 자연수만 넣거든. 그러니까 연속된 실수가 들어갈 수는 없어. 하지만 대략적으로만 해볼게요. 그래서 A4, A8 요게 D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이 지나가면 갈수록 얘들 값은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함수처럼 그 느낌을 받고 있어야 되고 올라가는 함수처럼 느낌을 받고 있어야 되고 이때 여기가 뭐 네 번째 녀석이라고 하고 여덟 번째 녀석이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값은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똑같은 상황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아? 네. 뭐 여기 뭐 5가 있으면은 6, 7도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A 몇이 0이다. 이거 A6이 0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들이 A6이 0이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등차 중앙 성질을 이용해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등차 중앙. 이거는 한 칸 떨어져 있든 두 칸 떨어져 있든 상관이 없는 녀석이라고 했죠. 지금 A6 기준으로 A4랑 A8은요 둘 다 두 칸씩 떨어져 있는 녀석이잖아. 근데 더하면 0이래. 근데 우리 그거 나누기 2하면 그게 등차 중앙인 거였잖아요. 그렇지? 이거 A6이 0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다. A6이 0이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가보자. 절대값 A5는 절대값 A6 더하기 1에 근데 A6은 0이거든요. 날라가시고 그러면은 절대값 A5가 2래. 근데 A5는 음수 쪽에 있어야 될 녀석입니다. D가 양수니까 계속 올라가는 직선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 A5 음수일 수밖에 없구나. A5
마이너스 2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괜찮아? A5가 마이너스 2고 A6이 0이니까 D는 몇이구나? 2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지금 문제에선 A3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A3이라는 녀석은 A5 기준으로 뒤로 두 칸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A4는 몇일까? D가 2인데 마이너스 4. A3 뭘까요? 마이너스 6 나온다. 이런 식으로. 네. 등차 수열 직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직선을 생각하고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냐? 네.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항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잘 나오는 편 832가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에 거를 할게요. 3항 A3은 63입니다. A10 요게 35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AN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뭐죠? 라고 물은 거야. 얘도 사실은 직선 주고 있는 겁니다. 직선. 등차 수열이잖아요. 직선이야. 여기가 3일 때 63이 찍힌대요. 그러니까 3,63에 대응을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10가 됐는데 10,35가 되는 요런 직선이래. 근데 언제쯤 음수가 음수로 될까요? 라고 묻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괜찮니? 네. 해서 뭐 일반항을 한번 뽑아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몇 D 차이 나야 되니? 서로 3에서 10으로 갔으니까 7D 차이가 나는데 7D는 63에서 35를 빼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28이 되는군요. 28.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지금 이거 35에서 63 빼고 있어야 돼. 왜냐면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점성 감소하고 있잖아. D가 음수거든요. 이거 마이너스 28이어야 된다. D 마이너스 4. 계속 4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씩 내려가고 있구나.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A1을 추적을 해볼게. 4씩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A1은 여기 아까 전에 63이었잖아. 63에다가 몇을 더해주면 될까요? 8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63 더하기 8 하면은 71 초항이야. 초항 71이다. 그럼 요거 알았으니까 일반항도 뽑자. 일반항 뽑으면 A 왜 안 써지냐? AN은 바로 이렇게 해. 그냥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DN 마이너스 4N 그리고 더하기 A. 아이고 이거 자꾸 안 써져. 더하기 71 빼기 D인데 빼기 D가 더하기 4잖아요. 그래서 여기 75 이렇게 써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숫자만 몇 번 집어넣어 봐도 될 것 같은데 19? N에 잠깐만 19 한 번만 들어가 보자. 곱하기지. 그러면은 9, 4, 36 마이너스 76. 네, 19 들어가는 순간 음수가 딱 돼버리네. N19여야 되겠습니다. 답이 2번. 네. 넘어가도 되니? 네. 또 잘 나오는 문제 좀 더 할게. 836번 1이랑 100 사이에 A1, A2, A10까지를 추가시켜가지고 만든 수열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체가 등차 수열이래요. 전체가 등차 수열이래. 여기만 등차 수열이 아니고 전체가 등차 수열이래. 하나만 물어보자. 민지야, 이거 항 몇 개 있어? 12개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제로는 얘가 초항일 거고 얘는 두 번째 뜩뜩뜩뜩 얘는 12가 될 거야. 근데 이렇게 전체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은 얘네 둘과의 관계를 보자. B1에다가 몇 D를 해야지 B12가 되나요? 11D가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얘는 1이었고요. 얘는 100이라고 합니다. 넘겨볼까? 아이고. 지우개. 넘겨보자. 넘기면은 99잖아요. 그래서 D는 9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D는 9였구나. 초항은 1인 거고요. 네. 그때 H7을 물어봤어. H7이란 녀석은 여기 이쯤 있을 텐데 H7이란 녀석은 사실은 B 몇이랑 같은 녀석이냐? 서로 관계를 바라보시면 8이어야 된다. 하나 줄었구나. 그래서 BN을 써볼게. BN은 초항은 1이고요. D는 9였습니다. 그래서 9N 빼기 8인데요.
그때 B8을 구해줘. 72 빼기 8을 해줘. 하면은 몇이야? 64 이렇게 나오겠다. 네. 이런 문제도 이제 잘 나오는 녀석. 등차 수열 왜 이렇게 유형 많어? 시간이 별로 없는데. 등차 중앙 문제는 하나 해보자. 842번을 하겠습니다. 842번. a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이거 나머지 정리 내용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요 순서대로 지금 여기가 이제 r로 붙는 녀석이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 차례대로 등차 수열이다. 그럼 얘 먼저 해보자. 첫 번째 녀석 R1이라고 쓸게. 이 녀석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 R1 구하려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나오는 녀석이지. 맞아요? 넣을게. 넣으면은 a 빼기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고요. R2를 구해봅시다. 두 번째 나머지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나오는 녀석이지. 2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6입니다. 세 번째 R3을 구하고 싶어. x에 3 집어넣으면 나옵니다. 3 집어넣으면 9a 더하기 7이죠. 근데 이 녀석이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했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a 더하기 3, 4a 더하기 6, 9a 더하기 7이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때 등차 중앙을 씁시다. 등차 중앙을 쓰면은 4a 더하기 6이라는 녀석은 a 더하기 3과 9a 더하기 7을 더한 후 2로 나누면 같은 녀석이 된다. 이런 녀석. 식 쓰면 양변에 2 곱해서 잘 안 써져. 부러졌나? 부러졌네. 내부에서 끊겼어. 8a 더하기 12는 10a 더하기 10이 된다. 넘어가자. 2a는 2다. a는 1이다. a가 1이었는데 내가 A1 그냥 구하는 문제였네요. 답 4번 이렇게 끝. 그 다음에 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하나만 해봅시다. 845번을 할게요. 3차 방정식이랑 엮여있는 녀석. 자,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24는 0인데 세 실근이 등차 수열입니다. 그때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는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쓰기는 하는데 세근의 합족을 잠깐 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6이다. 기억나세요? 혹시 그 3차 방정식 근거기술관계 설명 필요하신 분? 민지야 괜찮아? 설명 필요 없어? 네, 그냥 할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6인데 하나만. 도연아, 알파 더하기 감마는 뭡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힌트는 등차 중앙. 몇 베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2베타. 2베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 3베타가 되는 거지. 3베타는 6입니다. 그래서 베타는 2다. 가운데에 있는 녀석은 2라는 걸 알 수 있다. 괜찮냐? 두 번째, 여기 세근의 곱쪽으로 갈게요. 알파, 베타, 감마는 몇이어야 되니? 민선. 마이너스 24. 그중 베타는 2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알파, 감마는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도 찾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때 실수라고만 되어 있다. 차가 일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베타 가지고 얘네들을 한 번 더 표현을 해볼게. 알파라는 녀석은 베타보다 앞에 있는 녀석이지. D 빠진 녀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베타 빼기 2, 그러니까 2 빼기 D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감마라는 녀석은 2를 기준으로 더하기 D를 해놓은 녀석이다. 그게 마이너스 10이래요. 정리해보면 4 빼기 D제곱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안 써져. 다 부러졌어. 이제 못 쓰겠어. 잠깐만. 구형펜을 또 꺼내게 될 줄이야. 이거 있나? 여기에?
제가 펜을 여기 어딘가 뒀는데 인생 망했네. 아씨.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나 내일은 수업 어떻게 하죠? 저기다 넣어놨던 거 같은데 이거다. 옛날 펜. 근데 이것도 잘 안 나와서 바꾼 거긴 하거든. 할게. 다행히 찾았다. 지우개 눌리냐? 눌린다. 네. 정리. D제곱은 16. D는 플마 4가 되겠지. 근데 다시 한번 문제 좀 읽어볼게. 몇 번이야 이거? 845번. 세실근이 뭐 등차 수열을 인다. 이거는 아마 D가 플러스 4든 마이너스 4든 아마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2였잖아요 가운데 녀석이. 근데 D가 플러스 4였다고 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에 6 나오는 구조여야 되고요. 만약에 D가 마이너스 4였다 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가 6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나오는 상황이어야 되다 보니까 세 개의 근들은 다 일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별 의미는 없다. K쪽은 이제 두 개씩 곱해놓은 녀석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플러스 K라는 녀석은 두 개 곱한 거, 두 개 곱한 거, 두 개 곱한 거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K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와 이거 모가지 부러진 거 봐. 펜쪽 보이냐? 목 부러져서 이거 박혔거든요. 이거 8만원짜리인데 아쉽다. 눈물이. 네. 근데 또 할게. 거의 10분 정도 남았네. 등차 수열의 합 이쪽 가겠습니다. 850번 하나 합시다. 850번. 초항은 15고요. n번째 항 AN이라고만 쓸게. 그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36이래. 이거는 이제 L이라고 쓸만한 녀석인데 마지막 항을 말하는 건데 등차 수열의 합이 36이다. 이거 2분의 n의 A 더하기 L이죠. 그게 36 나왔대. 근데 이게 9네요. 그럼 n은 8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야지 36이니까. 그쵸? 그래서 n 8이구나. 그때 A5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게 A8이 마이너스 6이고 첫 번째 항이 15래. 요거 서로 7D 차이거든요. 맞아? 7D가 몇 도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21인 상황입니다. 맞아? 그래서 D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때 이제 다시 뭘 구하라고 했지? A5. A5라는 녀석은 A에다가 4D를 더해 놓은 녀석이죠. 그래서 15에다가 4D 마이너스 11을 더해서 3이 나오면 되겠다. 네. 넘어갑니다. 두 수를 뭐 넣어서 이것저것 유형팔은 생각해 보면서 해보시고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의 합. 얘는 이제 뭉탱이로 보기라고 좀 적어 주십시오. 9번. 뭉텅이로 보기. 뭉텅으로 보기. (855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20까지의 합은 우리가 S20이라고 적을 수 있는 녀석인데 그게 120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첫째 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은 이건 S30이라고 쓸 수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300이라고 합니다. 그때 문제에서 S10이 뭔지를 물어봤다.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다. 네, 이거를 뭉텅이로 바라보는 습관으로 한번 가볼게. 자, S20이라는 녀석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1부터 A10까지의 합이랑요. 난 이렇게 끊어서 볼 거야. A11부터 A20까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때 이 녀석을 우리가 S10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11이랑 A20 이런 것들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A11이랑 A11 얘는 몇 D 차이예요? 10D 차이죠. A10이랑 A20은 몇 D 차이죠? 10D 차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A11부터 A20이라는 녀석은 S10을 기준으로 몇 D 차이가 날까요? 여기에 지금 항들이 10개가 있는데 10개 모두 다 앞에 거의 기준으로 10D씩 더해 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몇 D를 더해 놓으면 같다? 100D를 더해 놔야 돼. 민지야 이해돼? 100D를 더해 놓은 상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 S20이라는 녀석은 S10 더하기 S10 더하기 100D랑 같습니다. 그게 120입니다. 그래서 이거 ES10이라고 할게. 아이고 지우개가 펜이 달라지니까 또 어색하네.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S330으로 가볼게. S30이라는 녀석은 A1부터 A10까지의 합, 그리고 A11부터 A20까지의 합, 거기에 추가로 A21부터 A30까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얘는 그냥 여기까지로 한 번에 가볼까? 이거 S20이죠? 20까지의 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녀석 ES10 더하기 100D. 얘는요? 얘는 S10 가지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A1이랑 A21 몇 D 차이 나죠? 20D. 맞아요? 여기 중간에 있을 A2랑 A22는 몇 D 차이 나야 되죠? 20D, 20D, 20D. 다 20D씩 차이 나야 돼. 그러니까 지원아 여기 뒤에 더하기 몇 D가 돼야 돼? 20D가 몇 개 있다. 추가로 10개가 있다. 200D가 더해져 있어야 된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뭉쳐서 지금 얘랑 같이 계산을 해보면 3S10 더하기 300D가 됩니다. 괜찮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두 식끼리 연립해가지고 답을 내시면 되겠다. 그때 내가 지금 구하는 게 S10을 구하는 거니까요. 여기 100D 쪽? 이쪽을 이제 없어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뒤쪽에다가 좌우 우변에다가 곱하기 3을 하겠습니다. 3을 해서 아래다가 다시 쓸게요. 3하면 360은 여기 3 곱하면은 6S10 더하기 300D가 된다. 이 상태에서 빼겠습니다. 빼면 마이너스 60은 마이너스 3S10이다. S10은 20이다. 그래서 1번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뭐 공식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뭉텅뭉텅이로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이렇게 된다. 이것도 한번 써가면서 풀어보셔야 되고 46분? 내가 쪄내준 숙제도 여기 117페이지라고 접혀져 있는데 중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이쪽을 하자. 유형식 잘 나와서 얘 별표 따로 쳐주십시오. 그래서 858번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은 11이에요. 15번째 항은 마이너스 9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등차 수열에서 SN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 SN의 최대값?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전에도 말했는데 등차 수열은 직선이거든요. 그치? 등차 수열은 직선. 이거 지금 그 내려가는 수열이라는 거, 내려가는 직선이라는 느낌은 잡히냐?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맞아? 아마 내려가는 직선일 건데 언제 음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 그치? 근데 SN이라는 녀석은 AN들의 합, 그러니까 점들끼리 이런 것들을 다 더해놨다는 소리잖아요. 그거 더한 게 최대가 되려면 언제까지만 더하면 될까요? 언제까지만 더하면 될까? 그거를 묻는 거야. 지원아, 언제까지만 더하면 될까요? 직관적이야. 뭐가 되기 전에 멈춰야 돼. 0이 되기 전에 멈춘다. 아니야, 0까지는 들어가도 돼. 근데 음수가 되면 안 돼. 음수를 더해주는 순간부터는 작아지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양수까지, 최대는 0까지는 더해도 된다. 이해돼? 0까지는 더해도 돼. 그러니까 0에 닿는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해되냐? 네. 그래서 일반항을 일단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A5는 11, A10 뭐야 왜 안 지워져? A15는 그 마이너스 9래. 이거 10D 차이죠. 그렇죠? 10D 차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20. 암산 괜찮냐? 그럼 D는 몇? 마이너스 2였다. D가 마이너스 2라면 이거 A 더하기 4D잖아요 이게. 근데 11이래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넘어가서 A는 19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19에서부터 차근차근 2개씩 내려가고 있대. 2개씩. 그러면은 10번째 항을 19. 맞네요. 네. 그러면은 10번째 항 근처쯤인 것 같은데요. 네. A9는 이거 일반항 그냥 써주자. AN은 초항 19 플러스 n-1t 마이너스 2n 더하기 21 이게 AN. n에 10 들어가면 1이군요. 그쵸? n에 10 들어가면 1이다. 1. 11이 들어가면요? 그 순간 음수가 딱 찍혀버리게 되는 거지. 그쵸? 얘까지 더하는 건 아니죠. 10항까지만 더하는 게 제일 클 거다. 그래서 S10을 구해달라는 소리가 될 거고 S10 구해봅시다. 지금 10인 것도 알았고 초항 19, D-2, N이 10인 것도 알았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끝이 난다. 2분의 N에 2A 이거 하면 38 플러스 N-1 9 D-2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18이니까 요게 20이 되고 요거 약분하면은 10이고 계산하면은 100이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답이 100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뭐 최대값 양수까지만 음수가 되기 전까지만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숙제는 116으로 할게. 116쪽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적나? 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네.